피해가 곧바로 전이가 되는 게 있어서 좀 탄소 중립 과정에서도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건설업은 좀 양면 모든 경우에서 조금 피해를 본다. 하지만 무대의 경우에서 좀 더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분명히 있고,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경우, 이제 부동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개발 공급 이런 건데 기후변화에 이게 피해를 받나? 쉽긴 하죠. 하지만 건설업의 피해가 전이가 되는 겁니다. 건설업이 저렇게 피해를 보는데 부동산업이 온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이 그래프에 보이고, 중요한 점은 아래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물리전리스크 시작산업은 피해를 본다라는 점입니다. 전환리스크 시작산업 대표적으로 철강업과 시멘트업을 볼게요. 탄소중립 과정에서 2050년에 소위 피해가 바닥을 쳤다가 회복하는 철강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이유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배출권 가격이 오르니까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 비용 상승 요인이 다시 2050년 제일 두드러지고 V자 곡선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바로 건설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보입니다. 시멘트와 철강업이 건설업의 주요 중간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멘트와 철강업의 피해가 전이가 되는 게 앞서 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배출구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에 따라서 물가도 상승하는 면이 있고, 기후변화 부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출권 가격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가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이후에 올라가면서 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고 착한 감소가 되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니까 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생산력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그래프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풍피해와 홍수피해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봤는데, 지금까지는 폭염과 만성적인 강수 이런 거에서 좀 얘기를 드렸다면, 조금 더 영향의 크기가 세고 예상치 못하고 한 번 오면 크게 큰 자연재해들 말씀을 드리면, 태풍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남부지방에 집중이 되고,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수록 무대응인 구간에서 더 집중이 된다는 걸 저희가 밝혔고요. 그리고 홍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륙 지방에서 좀 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분석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실 한국은행 단독의 작품은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이랑 이제 기상청과 협업을 3개 기관 협업을 해서 한번 실제로 기후변화 기상 데이터와 탄소 배출권 관련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각각의 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주요 요점은 특히나 야외 노동에 의존적인 산업, 건설업이 만성적인 고온이나 만성적인 강수에 의한 피해에 취약하다. 그래서 폭염수가 늘어나는 것 그 자체가 건설업의 생산 감소를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의 이거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많은 불확실성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대응 경로에서, 특히나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그런 경로에서의 어떤 분석 결과, 추정치는 조금 더 하방 불확실성이 크다. 조금 더 기후변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로 더 안 좋아질 때, 건설업이나 어떤 물리적인 리스크 시작 산업의 어떤 생산들 이런 게 더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망치는 아니지만, 하방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좀 어떤 좀 전제에 의한 결과다. 그래서 전망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결과는 사실은 저희 은행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로 한 번 더 보실 수 있고요. 한 번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거나 복귀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이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